안녕하세요. 설 연휴에 다들 여행 많이 다녀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 친정 부모님과 우리 아이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결혼하고 하도 눈치가 보여서 해외여행 한 번 가지 못했었는데, 이혼을 한 지금 저는 해외여행에 제대로 재미를 붙였거든요.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하는 이야기도 이혼과 관련이 있죠. 남들이 들으면 별거 아닌 사건이었을 수도 있으나 제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데에는 해외여행이라는 것이 껴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 환갑 기념으로 제가 해외여행을 보내드렸죠. 뭐? 와, 당신 내 뒤에서 그렇게 우명스럽게 장인 장모님만 챙겨드리고 있었던 거야? 아직 우리 부모님도 해외여행 안 가보셨는데? 그거를 장인 장모님만 그렇게 홀라당 보내드려? 당신은 그렇게 하면서 내 생각 안 났어?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 얼굴은 생각 안 났어? 와, 이건 아니지. 당신도 요즘 여자들이랑 다를 게 없네. 네 집은 네가 챙겨라. 나는 내 부모만 챙기겠다. 이런 생각인 거야? 다른 고를 빈 여자들처럼? 그런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는 거의 뭐 개거품을 물다시피 하며 제게 화를 냈었어요. 당장 친정 부모님한테 그 돈 받으라고 말입니다. 자기 부모님이 아직 해외여행을 안 가셨는데 왜 네가 친정 부모님만 해외여행을 보내주냐고 난리였죠. 그런데 남편이 시아버지한테 외제차 사드린 거, 그거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자기 부모한테 자기가 효도하겠다는데 내가 끼어들 건 아니다 싶어 묻어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와 생각이 달랐나 봐요. 고작 해외여행 가지고 그 난리 치는 걸 보면 이런 인간이랑은 더 이상 살면 안 되겠다 싶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사실 이전에도 몇 번 저한테는 이혼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순간은 아이를 임신했을 때였어요. 저는 혼전 임신으로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거의 취업과 동시에 임신을 하고 말았죠.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여자의 임신이 어떤 시선으로 비춰지는지 아이 낳기 직전까지 일을 했습니다. 살아남으려고 말이에요. 오빠, 나 딸기 너무 먹고 싶은데 딸기 좀 사다 주면 안 돼? 퇴근하고 오는 길에 사려고 했는데 내가 깜빡했어. 딸기 좀 사다 주라. 나 너무 먹고 싶어서 그래. 응? 나 오늘도 입덧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단 말이야. 부탁 좀 할게, 오빠. 아이, 진짜 징그럽게 왜 이래? 추워 죽겠는데 지금 나가서 어디서 딸기를 사오냐? 아니면 좀 일찍 말하던가. 아, 좀 참아. 내일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오늘 안 먹는다고 뭐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참아 좀. 아, 왜? 뭐 그렇게 째려보면 어디서 딸기가 툭 하고 떨어지냐? 나 오늘 하루 온종일 기획서 쓴다고 진짜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 당신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그만 째려봐. 그렇게 째려봐도 소용없어. 솔직히 말해서 네가 타이밍을 못 맞춘 거지. 내가 퇴근할 때 얘기했으면 내가 안 사왔겠어? 저는 유독 입덧이 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몇 개월 하다 끝나는 걸 저는 거의 막 달까지 입덧 때문에 고생했던 것 같아요. 위의 대화 내용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남편이었던 그 사람은 그렇게 다정하거나 배려심이 깊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성격이 싫었어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아이는 곧 태어나지 혼전 임신으로 이미 친정 부모님께 한 번 실망을 안겨드렸지. 이혼까지 해서 또다시 내 주변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를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고 싶지도 않았고요. 뻔히 입덧이 심해서 잘 못 먹는 걸 알면서도 남편은 저렇게 제게 툴툴거렸습니다. 추워서 딸기 사러 가기 싫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게 뭐라고 했는 줄 아시나요? 남편은 터벅터벅 냉장고로 걸어가더니 무언가를 꺼내 제게 내밀었죠. 저는 그걸 받아드는 순간 비참했습니다. 이것도 딸기 들어있을 걸 거 아니야. 이거라도 먹으면 되겠네. 빵 없으니까 적당히 먹어. 그것도 많이 먹으면 속 쓰리더라. 자, 됐지? 나도 할 만큼 한 거다. 나중에 가서 서운했네 뭐 어쨌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 나 진짜 너무 피곤하다.
더 이상 우리 감정 싸움 그만합시다. 네? 아주머니? 저는 먼저 들어가서 잡니다. 남편이 제게 내민 건 다름 아닌 딸기잼이었습니다. 참네. 어이가 없었죠. 비참하기도 했고요. 입덧이 심한 아내가 무언가 먹고 싶다고 하면 불이 나게 사다 주는 남편. 그런 사람은 TV에만 존재하는 거였던 건가 봐요. 더 슬펐던 건요. 제가 딸기가 너무 먹고 싶었던 터라 그 딸기잼을 혼자 소파에 걸터 앉아 눈물을 뚝뚝 흘리며 먹었습니다. 머리로는 이것 먹으면 내가 비참해진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미 제 손과 입은 계속 그 딸기잼을 먹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딸기잼은 먹지 않습니다. 딸기잼만 보면 그때의 서러움이 떠오르거든요. 남편의 만행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에라이, 나가! 네가 지금 이틀 내리 진통한 사람 앞에서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응? 아이고, 에라이 망할 놈아. 아, 이거 나봐! 사이고 나발이고 이 자식 지금 우리 딸내미한테 하는 소리를 못 들었을 것 아니야? 뭐? 복직 바로 하라고? 야, 이놈아, 걱정을 하지 마로. 우리 딸내미 복직하기 전까지 우리가 얘한테 생활비 줄 거니까. 이 망할 놈 같으니라고. 장인어른, 그게 아니라요. 제가 말했던 거 그게 아니라, 아이고, 여보, 그만 좀 해, 어? 아, 왜 여기서 그래, 어? 아휴, 지원이 얘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 얼른 둘 다 나가. 자네도 그러는 거 아니야. 자네는 지원이 여기 없었으면 자네 장인한테 두들겨 맞는 게 아니라 나한테 두들겨 맞았어. 알아? 자네 부모님들도 참 너무들 하시네, 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뭐 아들 아니면 병원 갈 이유가 없다고? 요즘 누가 딸아들 구분 지어가면서 살아, 어? 세상에 말이야. 애가 그렇게 이틀 내내 고생해서 손녀 낳아줬으면 고생했다, 고맙다는 못할 망정. 아휴, 나가라니까! 딸아이를 출산하던 당시, 아이가 태어났을 땐 저는 지구를 다 얻은 것처럼 너무 행복하고 벅찼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기 전 이틀 내내 진통을 해야 했고, 그로 인해 저는 입술이 다 터질 정도로 고통을 참아내야 했어요. 그 와중에 아이를 낳았더니만은 시부모라는 사람들은 손주가 아닌데 어차피 키워놓으면 출가 외인으로 집 나갈 손녀, 뭐하러 보러 가냐며 한 30만 원 정도인가를 계좌이체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당연히 서운하죠. 그런데 저와 저희 친정 부모님 속을 뒤집어 놨던 건 시부모보다 남편의 말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오시기 전 남편은 병실에 먼저 와 있었어요. 저는 그때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빨대로 물을 먹는 상태였죠. 그런 저를 보면서 남편은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고생했어. 아유, 입술 다 터진 것 봐. 고생했어, 지원아. 아, 그나저나 회사 휴직계는 언제까지 기한해 놓은 거야? 아니, 우리 부서 윤대리 있잖아. 윤대리도 작년에 애 낳았었는데 휴직계를 좀 길게 썼었거든? 와, 그랬더니 오늘 바로 책상 빠진 거 알아? 그러니까 당신도 몸 좀 추스러지면 더 길게 쓰지 말고 바로 복직해. 요즘 애 하나 키우는데도 몇 억은 든다잖아. 우리는 둘 다 돈 벌어야 돼, 알지? 우리 소영이 다른 애들이랑 똑같이 키워야 할 거 아니야. 한 2주면 몸 나아지는 거 아닌가? 당신 뭐 제왕절개한 것도 아니니까 금방 회복되겠지? 아, 나는 있잖아. 윤대리 책상 비워주는 것 보는데 바로 당신 생각나더라니까. 지원아, 어떻게 들어간 회사인데 오래 다녀야 할 거 아니야. 안 그래? 사선을 넘나들면서 아이를 낳고 온 사람한테 그놈이 꺼낸 말은 복직 빨리 해라였습니다. 아이 한 명 키우는데 몇 억이 든다더라. 우리는 절대적으로 맞벌이를 해야 한다면서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나 저나 이름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몸을 회복하기 위해 그리고 아이를 돌보기 위해 몇 개월 정도 쓰는 건 괜찮은 정도로 저도 급여가 나왔고 남편도 IT 쪽이었기 때문에 급여가 꽤 됐어요. 그런데도 저한테 자기는 절대로 외벌이는 할 수 없다면서 2주 정도 뒤에는 바로 복직을 하라고 했죠. 아니, 제가 무슨 코로나에 걸렸던 것도 아니고 아이 낳고 2주 되면 사람이 쌩쌩 날아다니나요?
뭐라고 반박도 하고 화도 내고 싶은데 기운이 없어서 그 인간이 하는 개소리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너,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야, 이 자식아. 너 지금 내 딸한테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봐. 뭐? 이 점은 낫지 않냐고? 장인어른, 그게 아니라, 타이밍 좋게 그놈이 제게 개소리를 할 때 저희 친정 부모님이 병실에 들어오셨고 그 소리를 들은 친정아버지가 그놈 멱살을 부여잡아 등짝이며 정강이며 마구 내리치셨어요. 그게 지금 할 소리냐고 말입니다. 네 부모라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나 네가 지금 여기 와서 네 자식 낳은 와이프한테 하는 소리나 하나같이 다 수준 떨어지는 짓거리라고 말이에요. 친정엄마도 말리다 그놈한테 쓴소리를 하고는 친정아빠와 제 남편을 병실 밖으로 내보냈죠. 두 사람은 나가고 문은 닫혔지만 병원 복도에서 아빠가 그놈에게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등짝을 두들겨 패는 소리가 고스란히 제게 들렸어요. 눈물이 울컥울컥 올라오려 했지만 제 얼굴을 바라보는 친정엄마의 걱정스러운 얼굴 때문에 진짜 꾹꾹 참았습니다. 그놈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제 인생에 대해 제가 하는 선택에 대해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늘 긍정적이었고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필 아이가 태어난 그날 저는 제 선택에 대해 후회를 했죠. 내가 왜 저 인간을 만나서 내가 왜 저 인간이랑 연애를 해서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미 벌어진 일, 그 안에서 저는 다시 새로운 희망을 찾아야 했어요. 제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아이고, 내가 우리 지원 씨 자기 일 잘 해낼 줄 알았어. 축하해. 그러게 말이야. 애기 낳고 얼마 안 있다 복직해서 나는 더 걱정했는데. 진짜 축하해, 지원 씨. 남편 놈의 그 말도 안 되는 자극이 저한테 득이 되었어요. 2주 만에 복직은 절대 불가능했고요. 대신 정말 최단 시간에 바로 복직을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생활비를 줄 테니 무리하지 말아라라고 하셨지만 저한테는 생활비보다도 여자도 자기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쩌면 저는 그때부터 무의식적으로 이혼을 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네요. 악착같이 일을 했고 저는 그 덕에 출산 후 승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놈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게 되었죠. 제가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자 그놈은 대놓고 좋아했어요. 아주 입이 찢어져라 말입니다. 이야, 당신 능력자네. 완전 능력자야. 엄마 아빠도 엄청 좋아하셔. 당신 대단하다고. 그리고 엄마가 소영이 태어났을 때 일은 미안하대. 너무 옛날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지금 엄마 아빠 핸드폰 배경화면이며 다 우리 소영이 사진인 거 알아? 그러니까 당신도 서운한 거 있었으면 마음 풀어. 어? 나 서운한 거 없어. 어머니 아버님이 형님한테 하는 거 보면서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어. 에이, 누나는 원래 자기 일 다 알아서 하니까 엄마 아빠가 서포트 덜한 거고. 나는 당신도 겪어봐서 알겠지만 손이 좀 많이 가는 스타일이잖아?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엄마 생신 때 누나네랑 돈 합쳐서 엄마 아빠 제주도 여행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자기도 투자 좀 할래? 내가 당신 승진했다고 그러니까 누나가 그럼 너희가 한 통 내라고 하도 난리잖아. 내가 혼자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해서. 오빠가 왜 부담스러워? 이번 명절에도 오빠 어머님 아버님한테 한우 세트 몇십만 원 하는 거에다가 용돈도 챙겨드렸잖아. 그 정도 해드릴 수 있는 거면 제주도 여행도 오빠 혼자 충분히 보내드릴 수 있을 거 아니야? 아, 그랬구나. 아니다. 내가 착각했네. 오빠 여유 없을 만하네. 명절에 너무 돈을 많이 써서 그런가? 오빠 그래서 우리 친정 갈 때는 회사에서 받은 선물 세트로 들고 갔었지? 참, 왜 또 말이 그렇게 흘러가? 그거는 내가 착각을 해서 선물을 잘못 들고 간 거라니까. 언제적 얘기를 가지고 아직까지 그러냐? 참네. 그리고 시부모가 남이야? 당신 남편 낳아주고 길러주신 분들 아니야. 그런데 그 정도도 투자 못해? 아이, 알았어. 내가 다음 명절 때는 처가에도 비싼 한우 들고 갈게. 그럼 됐지? 그러니까 당신이 이번에 돈 좀 더 내줘.
양심이라고는 없죠? 저 인간요. 명절에 양가에 선물한 수준을 비교해보면 참 할 말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시댁에 갈 때는 언제 챙겨놓은 건지 백화점에서 구매한 몇십만 원짜리 한우 세트에 용돈 봉투 두둑히 챙겨서 드렸죠. 그와 정반대로 저희 친정에 갈 때는요. 말도 안 되는 어설픈 연기를 하면서 잘못 가져왔지만 그래도 빈손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 이걸 일단 드리자며 자기네 회사에서 받은 명절 선물을 친정에 갖다 드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했던 인간이 저한테 시부모 제주도 여행 가는데 경비를 내라고 하는데 화도 안 나고 참 대단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 그냥 줬어요. 그 인간이랑 똑같이 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시부모 제주도 여행까지 보내줬는데 그놈이 저한테 저희 친정부모님 해외여행 보내드렸다고 그 난리를 친 것이었습니다. 그놈이 저희 친정부모님 해외여행 사실을 알게 된 건 다름 아닌 친정 모임 자리였어요. 어머니 이거요. 이번에 여행 가셔서 아버님이랑 같이 커플룩 입으시라고 샀어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어머 언니, 이거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좋겠네. 올케 언니가 옷도 선물해주고. 두 분 다 오실 때 우리 선물 많이 사오셔야겠어. 식사 자리에서 올케 언니가 저희 부모님을 위해 선물을 준비해 왔었죠. 여행 가셔서 예쁘게 입으시라고 옷을 사왔습니다. 남편은 이게 무슨 상황인가 눈치껏 살펴보다가 저희 친정 오빠한테 친정 부모님 어디 놀러 가시냐고 물었고 오빠는 유럽으로 여행 가시게 됐다고 했어요. 저랑 같이 돈 합쳐서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기로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놈 표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제 옆구리를 쿡 찌르더니 잠깐 밖으로 나와보라고 했죠. 김지원, 이거 지금 뭐야? 왜 나만 몰랐어? 형님네도 다 알고 있고 자기도 알고 있었는데 나만 몰랐어? 아니 지금 사람 바보 만드는 거야? 뭐야? 그리고 뭐 유럽 여행? 아니 우리 부모님은 환갑 때 고작 제주도 여행 다녀오셨는데 장인 장모님은 뭐 유럽 여행 보내드린다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지 않아? 뭐가 뭐야? 그럼 당신도 그때 형님이랑 얘기해서 어머니 아버님 해외여행 보내드린다고 하지 그랬어. 그럼 나도 돈을 더 보탰겠지. 그리고 말 되게 이상하게 한다? 어머니 아버님 제주도 가실 때 내가 나 몰라라 한 것도 아니고 나도 돈 보탰어. 심지어 당신보다 더 많이. 그런데 왜? 내가 우리 엄마 아빠 해외여행 보내드리는데 당신한테 돈 달라고 했어? 나는 당신한테 돈 달라고 얘기한 적 없어. 나랑 우리 오빠가 알아서 돈 합쳐서 보내드리는 거야. 지금 그게 불만이라서 어른들 다 계신데 표정 그렇게 하고 나보고 나와보라고 한 거야? 진짜. 지금 뭐 하는 거야? 뭐가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긴? 야, 김지호. 진짜 무섭다. 무서워. 어? 당신 내 뒤에서 그렇게 음흉스럽게 장인 장모님만 챙겨드리고 있었던 거야? 당신도 요즘 여자들이랑 다를 게 없네. 네 집은 네가 챙겨라. 나는 내 부모만 챙기겠다. 이런 생각인 거야? 다른 골빈 여자들처럼? 나는 허락 못해. 장인 장모님 유럽 가시는 거면 우리 부모님도 똑같이 보내드리던가 그렇게 해. 안 그럼 나 진짜 가만히 안 있어? 아니 대체 뭘 가만히 안 있겠다는 건지.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저 인간이 하는 말이 앞뒤가 맞는 말인 것 같으세요? 뭐 대화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억지를 부리는 거 아닌가요? 자기 부모님이 해외여행 못 갔다고 저희 부모님도 가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내가 자기한테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저희 친정오빠랑 알아서 돈 합쳐서 보내드리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무슨 자기가 피해자라도 된 것처럼 기를 써가며 제게 화를 냈습니다. 서운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던 중 그놈이 저를 탁 건드리는 말을 했어요. 겨우겨우 참고 있었던 저를 건드리는 말을 말입니다. 나는 그래도 장모님 생신이니까 선물까지 사들고 왔어. 어? 그런데 나 혼자 아까 그 식당 안에서 무슨 이방인처럼 나 혼자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등신처럼 당신 오빠한테 물어봤다고. 거기서 내가 장인 장모님 해외여행 가는 얘기를 처음 듣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것 같아? 어? 그래도 나는 선물까지 챙겨왔는데 말이야? 선물. 그 스카프. 그거 우리 집 앞에 백화점 매대에 팔던 2만 원짜리 스카프 아니야?
내가 그걸 못 봤을 것 같아? 세일 가격표는 떼고 선물 포장해달라고 한 거지? 꼭 그랬어라. 어? 적어도 우리 엄마가 사위한테 2만 원짜리 스카프 받은 거 알게 해서는 안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래서 그 선물 사왔다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 바락바락 화를 내는 거야? 왜? 아버님 차 사드리고 나니까 딱 2만 원 남았어? 제가 저 말을 건네자 그렇게나 당당하던 남편놈의 표정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죠. 시아버지의 생신은 저희 친정엄마 생신과 한 달 차이가 났어요. 남편은 자기 아버지 생신에 외제차를 사드렸더군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시댁에서는 정기적으로 친척 모임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유 형님, 그 좋은 차는 어디다 두고 온 거야? 어? 아들내미가 사줬다고 아주 자랑은 다 해놓고. 야, 아들 하나 잘 키웠네. 어? 차 어딨어요? 나도 한번 타보게. 야야, 아이고 이 자식아. 좀 조용히 해. 우리 며느리는 몰라. 호섭이가 저희처 모르게 나 사준 거야. 뭐 집에서 얼마나 잡혀서 사는 건지 뭔지. 사내놈이 자기 아버지한테 선물 사주는 것도 쉬쉬거리는 거 보면 아유, 며느리가 보통은 아닌 것 같기는 해. 아니 내가 우리 아들한테 선물 받는 걸 왜 숨겨야 하냐고. 참네. 아이 그래도 말이야. 우리 아들이 딱 새로 나온 신형 디자인으로 사줬다니까. 내가 오늘 며느리 온다고 해서 아침 대바람부터 옆집에 가서 차고 한 번만 쓰자고 사정을 해가지고 거기다 뒀다. 뭐? 아이고 아주 시트콤을 찍었네. 옆집 차고에 형님 차를 뒀다고? 아이고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그럼 이따가 아들 내외 가면 그때 차 빼오는 거야? 아주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셔. 자,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상황에서 저런 이야기를 엿듣게 되셨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드라마나 영화였다면 그 자리에 바로 등장해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신 거냐? 당장 그 차를 내 앞에 보여달라!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뒤엎을 수도 있었을 텐데 현실에 저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은 먼저 일 때문에 나간 상황이었고 저와 딸아이가 뒤늦게 시댁을 나섰죠. 인사를 드리고 골목을 빠져나와 멀찍이서 시댁 쪽을 바라보았어요. 내가 아까 들은 이야기가 사실인지 해서 말입니다. 사실이더군요. 시아버지는 저와 딸아이가 나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옆집 차고로 달려가 삐까뻔쩍한 외제차를 끌고 나와 시댁으로 다시 들어갔죠. 나는 그런 사실을 알고도 그냥 묵묵히 있었는데 남편놈은 저한테 그 난리를 쳤네요. 심지어 장모님 생신 선물이라고 집 앞 백화점에서 파는 2만 원짜리 스카프를 사오고 나서 말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외제차? 내가 아빠한테 외제차를 언제 사드렸다는 거야? 지금 생사람 잡네. 뭐 그런 억지 부리면 당신이 장인 장모님 여행 보내드리는 게 묻힐 것 같아서 지금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참네. 아,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증거? 내 차 블랙박스에 있지. 내가 이따가 보여줄게.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 그냥 대놓고 말을 하지 뭘 그렇게 숨겨서 당신 아버지가 옆집 차고에 차를 숨겼다 뺐다 하게 만들어? 당신이나 당신 아버지나 참 대단하다. 아버님 외제차 사고 남은 돈으로 스카프 산 거야? 아니면 뭐 어디서 상품권이라도 났어? 그걸로 산 거야? 당신이 당신 부모님 해외여행 못 간 게 그렇게 안타까우면 아버님 차 팔아서 보내드려. 그러면 되겠네. 아니야? 내 말이 틀려? 뭐가? 내가 우리 아버지 차 사드린 게 왜? 뭐가 잘못이야? 지금 장인 장모님 여행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아버지 차 사드린 얘기가 나와? 내가 당신한테 여지껏 했던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잖아.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요? 하여튼 억지 부리는 건 아주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친정 부모님 해외여행 보내드린 것 가지고 자기가 지금 기분이 상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왜 자기 아버지한테 차 사드린 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냐고 하더군요. 남편이라는 인간이 심지어 처갓집 식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저를 끌고 나와서는 30분이 넘도록 저딴 소리를 하며 화를 내는데
정말 정이란 정이 뚝 떨어지더군요. 그 와중에 식사 자리에서 아이가 저를 찾아서 엉엉 울었는지 올케 언니가 아이를 안고 저를 찾으러 나왔어요. 그러면서 저희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본 거죠. 저희 올케 언니가 저한테는 거의 친언니나 다름없어요. 둘이 사이가 참 좋았습니다. 남편 놈이 제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언성을 높이는 걸 보자마자 올케 언니는 불이 나게 달려와 남편 놈 머리통을 퍽 하고 때려버렸어요. 이게 지금 말이야 방구야? 야, 너 어디다 대고 소리를 질러? 어? 뭐 시부모? 시부모? 시부모 같은 소리 안 해. 아가씨 나 말리지 말아요. 알았죠? 야, 너 말 똑바로 해. 뭐? 네가 얼마나 우리 아가씨한테 잘했어서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건지는 몰라도 나랑 우리 남편이 보기에 너나 너희 집 식구들이나 다 인간 되긴 글렀어. 알아? 소영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너희 집 식구들이 옷 한 벌 사준 적 있어? 뭐가 있어? 소영이 돌잔치 할 때도 너희 엄마인지 누나인지 뭐? 딸 낳아놓고 뭐하러 돌잔치까지 하냐고? 그게 할 소리야? 그게 할 소리니? 웃겨 정말. 뭐요? 당신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너? 너네 집? 와, 이 여자 아주 제대로 미쳤네. 지금 나한테 뭐야 지금? 뭐 하자는 건데? 이소영, 그만 울어. 짝. 그놈이 올케 언니한테 말재주로 밀리자 대뜸 우는 딸아이한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사연에 다 적지는 못했지만 쌍욕까지 하면서 겨우 3살이 된 딸아이한테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을 올려 그 자식 뺨을 때려버렸어요. 주차장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말입니다. 결국 소란스러운 소리에 식당 직원들이며 저희 친정 부모님, 오빠까지 주차장은 저희 3사람을 두고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저는 그놈에게 이혼하자고 얘기를 한 뒤 그 뒤로 친정 식구들과 함께 그 자리를 떠났어요. 야, 김지영! 그래! 너 네가 먼저 나한테 이혼하자고 얘기 꺼낸 거야. 알겠어? 내가 소영이 너한테 뺏길 것 같아? 야,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 아이씨! 자기가 뭐라고 딸아이 양육권을 주장하는 건지. 그놈은 제가 차를 타고 떠나는 그 순간 차 뒤에 대고 버럭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아이는 카시트에 앉아서 엉엉 울고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운전을 하고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올케 언니는 저희 차에 타서 뒷좌석에 앉아 제 딸아이를 달래주었죠. 면허가 없었던 터라 운전은 제가 했고요. 그렇게 저는 큰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친정엄마 생신에 제가 남편 놈과 대판 싸우고 이혼하겠다고 했으니 말이에요. 지금도 그 당시를 생각하면 그저 친정 부모님한테 큰 죄를 지은 것 같아 죄송할 따름입니다. 뭐 친정 부모님은 결국 여행을 안 가셨어요. 제가 이혼한다는데 어느 부모님이 그래 너 알아서 해라 하고 훌쩍 떠나시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친정 식구들과 함께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너는 애가 어쩜 그렇게 독하니? 뭐 우리 호섭이가 그래. 아들이 자기 아버지 차 한 대 사들인 게 그게 그렇게 너는 불만이든? 어? 아이고, 그럼 너는 너희 친정아버지 차 사들여라.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세상에 말이야. 네 올케라는 여자 그 여자는 뭐하는 여자야? 어디서 남의 집 귀한 아들 머리통을 함부로 때려? 너 그 여자 당장 우리 집에 찾아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라고 그래. 알겠어? 안 그러면 너 진짜 이혼당할 줄 알아라. 어머니, 제가 이혼을 당해요? 이혼당하는 건 어머니 아들이에요. 제가 설마니 어머니 아드님처럼 누가 차를 사줬네 어떻네 이런 거로 이혼을 할까요? 저희 올케 언니가 왜 무릎을 꿇어요? 어머니 아드님이 뭐 얼마나 부풀려서 거짓말하고 자기한테 불리한 말은 쏙 빼고 말했을지 뻔히 알 것 같은데요? 저 여지껏 결혼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양심에 찔린 일이 한 적 없고 어머니 아드님처럼 치사하게 굴지도 않았어요. 이혼하면 누가 후회할 것 같아요? 제가 후회할 것 같아요? 저 절대 후회 안 해요. 지금 제가 후회하는 건 내가 왜 그딴 치사한 자식을 만났을까? 그걸 제일 후회하고 있죠.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과할 일, 제발 이혼하지 말자고 할 일 절대 없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요. 저 이제 그 집 식구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는데
우리 소영이 데려갈 생각 꿈도 꾸지 마요. 알겠어요? 손녀라고 우리 소영이 태어났을 때 병원에 얼굴 한 번 안 비쳤던 인간들이 왜 이제 와서 아쉽다고 난리예요?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 소영이 데려갈 생각 꿈도 꾸지 마요. 남편이었던 그 사람과 크게 다투고 이혼을 결정한 뒤 생전 저와 딸아이에게 관심도 없던 시댁 식구들이 미친 듯이 연락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걸어 온갖 욕, 소리를 질러가며 화를 냈죠. 올케 언니가 자기 아들 뒤통수 때린 게 그렇게 화가 났었나 봅니다. 당장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하라며 악을 써댔죠. 그렇지 않으면 너 정말 이혼당할 줄 알라고 말입니다. 뭔가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길래 정확히 짚어줬어요. 내가 이혼을 당하는 게 아니라 당신 아들이 이혼당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딸아이 데려갈 생각 꿈도 꾸지 말라고 말입니다. 시모의 말이 저의 전투력을 더욱 향상시켰고 저는 온 힘을 다해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작성한 건 위자료, 재산 분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딸아이 양육권이었습니다. 저를 담당해 주셨던 변호사님 역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였기에 더더욱 제 사건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죠. 그렇게 저는 완벽한 이혼 서류를 작성하여 남편 놈에게 보냈습니다. 아니, 그냥 카페에서 보면 되지 뭐 한다고 여기까지 오라고 한 거야? 너 진짜 양심 없더라. 위자료? 내가 너한테 무슨 위자료를 줘야 하는데? 그리고 내가 소영이 아빠야. 소영이 성씨가 내 성씨인데 당연히 내가 키워야지. 네가 아빠라고? 나는 우리 소영이한테 아빠가 있다고 생각 안 하는데? 네가 아빠로서 한 게 뭐가 있어? 네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봐. 네가 소영이 아빠로서 뭘 했는지. 어머머 소영씨. 아버님한테 이번에 월세 깎아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 좀 드려줘요. 이거 내가 만든 건데 좀 가져다 드릴래요? 아유 내가 드리니까 괜찮다고 자꾸 거절하셔서. 얘기 중인데 끼어들어서 미안해요. 그놈은 제가 보낸 이혼 서류 내용에 불복했고 이건 말도 안 된다며 제게 만나자고 했죠. 그래서 저는 그놈을 저희 친정아빠가 소유하고 계시는 건물로 불렀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아버지가 시간이 안 되어 제가 대신 가서 세입자 계약을 하기로 했던 것 같네요. 그러던 중 기존 세입자분이 제게 아버지 드리라며 선물을 주었고 남편이었던 그 사람은 그날 처음으로 저희 친정아버지가 건물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그놈의 태도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미간에 주름을 팍팍 새겨가며 제게 악을 쓰던 놈이 차분한 태도를 취하며 제게 이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딸아이를 위해서는 이혼이 답은 아닌 것 같다고 말입니다. 어이가 없었죠. 저는 순간적으로 저 자식이 무슨 정신병이라도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그 정도로 그 인간은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었죠. 아니, 그래.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은 생각 없어. 그때는 나도 욱해서 그냥 당신한테 서운해서 이혼하자는 말에 알겠다고 한 거였지. 소영이 이혼 가정에서 자라게 할 거야? 소영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 안 그래? 갑자기 무슨 소리야? 왜 이래? 나한테 이혼하겠다고 위자료를 당신이 왜 줘야 하냐고 찾아온 건 당신이야. 왜 소영이는 걸고 넘어지는데? 소영이? 이혼 가정이라도 당신 같은 아빠, 당신 시댁 같은 사람들 밑에서 자라게 하는 것보다 우리 소영이 내가 혼자 키우는 게 100배 1000배 나아. 나는 당신이랑 이혼할 거고 생각 절대 안 바뀌어. 그리고 위자료 재산 분할 내가 요구한 것 중에 나는 더 가격 낮출 생각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어디 한번 끝까지 해보자. 나는 당신한테 그 어느 것도 안 뺄 거야. 아하! 왜? 건물주 장인어른이라니까 생각이 바뀌어? 사람이 어쩜 그렇게 구차하니? 어쩜 그렇게 찌질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설마 하니 건물 때문에 그럴 것 같아? 어쨌든 나는 당신이랑 이혼 안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알겠냐고. 나는 우리 소영이랑 당신 절대 포기 못해. 내가 우리 소영이를 이혼 가정에서 자라게 할 것 같아? 내가 지원이 너를 다른 놈한테 뺏길 것 같냐고. 나는 절대 이혼 못해. 안 해! 우리 소영이? 소영이가 당신 딸이기는 했어.
애 아파 죽겠다고 빨리 좀 일어나 보라고 했을 때 당신 뭐라고 했었어? 애는 애 엄마가 챙겨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나보고 알아서 애랑 둘이 병원 다녀라고 했었지? 나 그때 손발이 덜덜 떨리는데도 애 차에 태워서 병원 갔어. 내가 도저히 운전 못하겠다고 좀 일어나 보라고 하니까 네가 알아서 가라고 했지? 나 결국은 운전하고 가다가 다른 차 들이받고 뒤에서 애는 울고 사고 나니까 그제야 거기 와서 당신이 뭐라 그랬어. 애가 왜 이렇게 유별나냐고 했었지? 당신 나랑 소영한테 그렇게 막대했던 인간이야. 그런데 갑자기 우리랑 절대 못 헤어진다고? 그걸 지금 나보고 믿으라고 하는 소리야? 나는 있잖아. 더는 너 못 믿어. 더는 너 같은 인간 우리 소영이 아빠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나는 너랑 무조건 이혼할 거고 우리 소영이도 내가 무조건 키울 거야. 아, 몰라. 그때는 내가 어려서 그랬던 거겠지. 어쨌든 나는 절대 너랑 못 헤어져. 그리고 우리 소영이 아빠 없이 자라게 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갑자기 이혼을 하지 않겠다며 태도를 바꾼 남편. 그놈은 제게 억지를 부리며 휙 돌아서서 갔어요. 이혼을 절대 못한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 담당 변호사님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알렸죠?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제 담당 변호사님이 남편놈 담당 변호사랑 인연이 있어서 지금 그쪽에서 무슨 생각인지 한번 물어봤나 봐요. 그런데 웬걸. 남편놈이 저희 친정아빠 건물에 들렀던 그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답니다. 그리고는 장인어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것도 자기가 재산 분할을 요구한다거나 할 수 있냐고 물었다네요. 참 정이 떨어지죠? 없는 정마저도 더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괘씸했다는 표현이 딱 맞아떨어지겠네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더더욱 악착같이 이혼을 하기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변호사님도 한 몫을 했죠. 그렇게 저는 정말 좋은 변호사를 만나 이혼했어요. 이렇게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이혼해서 승리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위자료, 재산 분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딸아이 양육권을 갖고 오게 되었어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 딸을 제가 키울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했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더 적으려고 해도 이만한 결말은 없을 것 같아 여기서 그만 적으려고요. 저는 지금 우리 딸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 환갑 때 못 갔던 여행도 명절 연휴에 다녀왔고요. 앞으로 제가 어떤 인생을 산다고 해도 지금만큼 행복한 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의 인생도 언제나 행복하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칠게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